아, 산속이라 시원하게 하네요. 땀은 좀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 여름이라 땀은 좀 나는데 산속이라 시원하긴 합니다. 제가 요즘 우영우 드라마 많이 보시죠. 우영우 재밌다대요. 근데 저는 안 봤습니다. 왜 안 봤냐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설정이거든요. 자폐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법정에서 판사, 검사, 그 다음에 뭘 진실을 밝힌다 그러는 건데, 자폐라는 특성이 이게 상호 교감이 안 되잖아요. 상호 교감이. 예를 들자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힘들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자폐 애들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나오지. 그걸, 되게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건 의뢰인이 뭐 자기 치부는 좀 감추고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폐 애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뭐가 의심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폐 애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봤어요. 대신 이제 별이 엄마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자폐에 대해서 그 집안에 자폐가 있지 않을까로 생각이 들 때 참 디테일하게 묘사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날파리. 여러분, 산에서 혹시 모기 같은 거나 날파리 달라지잖아요. 그거 이런 가지 하나 꺾어갖고 이렇게 흔들면 안 옵니다. 가볍게 흔들어줘도 안 와요. 생활의 꿀팁입니다. 산에 가가지고 날파리나 모기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옵니다. 우리 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걱정은 오로지 결이잖아요. 우리 결이가 어떻게 될까? 장차 미래에 어떻게 될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내 아들이 내가 없을 때 어떻게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전화 왔네요. 거절.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결의를 위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놔야 되지 않냐. 요즘은 그런 제도가 있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재산이 어느 정도 결의한테 뭐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줘갖고 이렇게 신탁을 하는 거죠. 신탁을 해가지고, 어느 결의가 어떨 때만 쓸 수 있다. 어떨 때만. 이렇게 신탁 지정자가, 임의대로 재산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 결의는 나하고 살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갔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못 보낼 망정 제주도라도 일주일씩 여행을 보내줬으면 쓰겠다. 그런데 돈을 썼으면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제 그 돈을 신탁을 하면은 증여세가 붙습니다. 증여세가 좀 글죠. 장애인 얘는 평생 동안 돈을 못 벌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중증이고 뭐시 한데, 이제 자폐라고 다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폐 중에서도 경증은 돈을 벌습니다. 자폐는 이게 중증 장애 있고 경증 장애가 있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1, 2, 3급, 그 다음에 4, 5, 6급. 그래갖고 3급까지는 중증, 4, 5, 6급은 경증,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자폐는 무조건 다 중증입니다. 중증. 4급이 없어요. 1, 2, 3급입니다. 1, 2, 3급. 다 중증 자폐인데, 결의는 옛날로 따지면 2급이었어요. 2급이었으니까 좀 심한 자폐죠. 1급 되면은 거의 사지 육신이 못 움직이든지 팔다리 하나가 없든지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어쨌든 결의는 중증 장애가 돼서 그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또 첫 번째는 증여세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게 돈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재산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장애인 연금이 안 나옵니다. 장애인 연금이, 재산이 있으니까 장애인 연금이 안 나와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부모가 장애인 자식을 위해서 돈을 좀 신탁을 하려는데, 거기에 대해 증여세 맡기는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돈 때문에 연금이 안 나온다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장애인을 탈시설화를 추진을 하거든요. 장애인은 이게 장애인 인권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 인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어느 일정한 구역에다가 이렇게 가두는 게 아니고 자꾸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집으로 보내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자폐 장애인을 집에서, 성인 자폐인을 집에서 키우기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1년에 몇 건씩 부모하고 자폐 장애인하고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꽤 많죠. 올해도 몇 건 나왔죠.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더 그 빈도수가 많이 늘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어야 되니까. 결의는 24시간 누구의 돌봄이 필요해요. 항상 눈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눈으로 안 보이는 순간 사고를 친다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말로만 그렇지, 야, 그 애기 보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니거든요. 우리 결의가 자꾸 막 수영을 할 때 옷을 벗으려고 해요. 맨몸으로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맨몸으로 수영하면 뭐가 되냐면 물속에서 또 똥 싸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고치려고 계속 꾸준하게 반복 교육을 해도, 이게 다른 애들은 구구단을 애울 때 초등학교 3학년이면 예를 들자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우리 결의는 한 10년 걸려야 돼요. 10년. 구구단을 가르친다고만 했을 때. 그 정도로 그 교육 효과가 늦어요. 제가 우리 결의한테 바라는 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걸 세탁기에 넣어놓고, 자기가 옷을 입는 거, 자기가 골라서 입을 수 있는 거, 그것까지 하고, 밥을 해먹지는 못하더라도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가지고 밥통에서 밥을 퍼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저의 쉽게 말하면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 근데 또 그걸 교육을 시켜놓으면 뭐가 되냐면 장애 등급이 낮아져요. 장애 등급이. 그래도 등급이 낮아지더라도 자기가 평생 그것은 해야 되니까, 기본하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교육 습득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려서, 통제되는 것을 못 버티고, 통제되는 걸 이렇게 상호 교감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상호 교감을 못 하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죠. 어울리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탈시설화를 추진을 하는데, 이 사람들 다 가정으로 보내겠다, 이거. 제가 가끔가다 그 이야기해요. 키우다가 도저히 힘들면은 기관에 맡길 거다고, 시설에 맡길 거다고. 시설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말썽만 안 피우고 그냥 이제 집에 데리고 있고 싶죠. 근데 특히 사내 같은 경우는 여자애도 마찬가지고, 여자애는 나중에 생리하면 피처리가 안 되잖아요. 피 지질 흘리면서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남자애는 뭐냐면 이제 성이 되면 성은 그대로 갖고 가요. 성은 갖고 가는데, 얘는 여자를 보면은 여자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냥 어떻게 강간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자하고 둘이 조용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잡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손을 잡고 어디 구석대로 막 가요. 그러면 당하는 여학생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당하는 여학생은 우리 아파트에서 앞집에서 그런 애가 산다, 그래갖고 우리 애가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봐주겠어요? 그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시설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을 시설에 넣을 생각을 하느냐. 본인 자식, 본인 딸내미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 본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아, 쟤는 자폐장애가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딸이 또 끌려가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장 나가라 가든지, 집 구석에서 못 나오게 하라 가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탈시설화 추진보다는 인권이 문제고, 뭐, 그렇게 거기서 이제 학대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운영 방식을 바꾸면 되는 거지. 운영 방식을 바꾸면 되는 거지. 그, 아동 인권, 저기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다 집으로 보낸다. 탈시설화를 추진한다. 이건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장애, 그 자폐장애인을 이렇게 모아놓고 걔들에 맞는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몸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뭐 수영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막 축구 공놀이를 하고 이렇게 산행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그리고 또 뭐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만들기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데 기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기관에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걸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집에서 감당을 해라, 오로지 가정에서 감당을 해라, 이것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장애인에 맞춰가지고 탈시설화를 추진해야 된다는데 그냥 탈시설화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장애인 구분을 없애놨잖아요.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렇게 구분했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중증장애인 1명을 쓰면은 장애인 2명을 쓴 걸로 인정을 해줘요. 장애인 2명을. 그러면 여러분이 기업주를 하겠을 때 1급, 2급, 3급에 있을 때 1급을 쓰겠어요? 3급을 쓰겠어요? 다 3급 쓰겠죠. 1급, 2급보다는. 그 1급, 2급 진짜 중증 장애인들은 일을 못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 장애의 뭐 중증, 경증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한다는데 그게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1급, 2급, 3급 있으면 3급은 취직이 잘 되겠죠. 왜? 중증 쓰면은 장애인 2명을 써주는 걸로 하니까. 근데 1급 같은 경우는 거의 취업의 기회를 잃는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죠. 어쨌든 제가 항상 우영우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영우 같은 경우는 자폐 부모님들한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게 걔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특별히 기억력이 좋아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은 할 수는 있어요. 합격은 할 수 있으나 내가 생각에는 면접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영우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장이라 하면은 그 우영우 같은 자폐 변호사를 쓰겠습니까? 뭐 안 쓰죠. 왜 안 쓰냐? 판사하고 검사하고 싸우는데 그럼 우리 법무법인은 다른 변호사, 걔는 그래갖고 잘해가지고 그래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요. 막 판사 검사 속을 팍팍 긁어갖고 이긴다 다른 변호사 같은 우리 있으면 그 법무법인에서 온 변호사는 판사 검사가 별일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내가 자폐 가족이라 해도 내가 법무법인을 한다고 하면 우영우 같은 변호사는 안 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또를 연달아 5번을 맞은 거예요. 연달아 5번만. 그런 경우는 확률이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경우의 수를 보면 뭐 해 이 정도의 확률로 있긴 있겠죠. 막 수백만 분의 경의 일 이런 경우 확률로는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있지는 않죠. 그 우영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갖고 변호사가 해가지고 법무법인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산에 오고 또 계속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옷 다 젖었어요. 척척해요 지금. 덥기도 하고 결이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번 속마음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이야기가 많은데 이야기해봤자 괜히 막 장애인 또 자식 팔아먹는다는 소리 나올까봐 그만할게요.
고맙습니다.